자, 여러분, 우리 아이가요, 공부하라고 하니까 짜증내고, 막 책상 앞에 잘 앉아있지도 않으려고 하고, 겨우 힘들게 앉혀놨더니 막 멍 때리고 있고, 10분 할 거 막 1시간 걸리고. 자, 우리 아이는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지만, 이럴 때 좀 속은 터지죠. 이렇게 동기가 너무 낮은 아이들의 어머님들이 어떻게 하면 아이한테 잔소리하지 않고, 스스로 좀 의욕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느냐고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싶다면 지금부터 스스로에게 두 가지만 한번 자문을 해보세요. 첫 번째는, 여러분 이 공부는 아이가 왜 해야 해요? 훌륭한 사람 되려고? 똑똑해지려고? 아니면 좋은 성적 받으려고요? 억지로라도 공부를 시키는 입장에서 나름의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를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지금 말한 그 이유가 우리 아이의 입장에서 확 끌릴 만한 이유인지, 와 이거 진짜 해야겠네 라고 생각할 만한 이유인지 한번 판단을 좀 해주세요. 만약 여기서 여러분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답을 한다면, 아이가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 목표가 아니라 그냥 엄마 아빠의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기 싫죠. 여러분도 입장 바꿔서 막 승진이 목표인 부장님이 혼자 이글이글대면서 여러분한테 실적을 막 쪼아대면 여러분도 일하기 싫잖아.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 아이가 스스로 했으면 하는 것들, 그게 꼭 공부가 아니어도 돼요. 뭐 정리정돈도 괜찮고 식습관도 좋아요. 그런 것들을 엄마 아빠한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소중한 것으로 이양시키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한 도구로 동기를 이용해 볼 거예요. 동기는 해야 할 것을 하고 싶게 만드는 최고의 무기거든요. 동기는 총 3가지 수준이, 1차는 일반적으로 음식, 물, 감각같이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기 위해서 진행된 동물 실험에서 주로 정의한 내용이니까 여기에서는 아이가 갖고 싶어하는, 누리고 싶어하는 것을 다 포함시키도록 할게요. 공부할 때는 아이들이 부모님이 막 공부하라고 하는 말 무시하면서 하려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게임이라던가 스마트폰이라던가 뭐 낮잠, 뭐 친구랑 노는 것들도 이제 1차 강화물로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2차는 그 자체로는 사실 가치는 없어요. 근데 인간이 2차적인 가치를 부여한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돈이라던가 스티커 같은 거. 돈도 사실 종이 쪼가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치를 부여한 거잖아요.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스티커 같은 경우에도 그것들을 모아서 원하는 것들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면서 가치를 갖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그 자체로는 가치는 없지만 그것들을 이용해서 갖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힘을 부여한 것들을 2차 수준의 동기라고 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최상단에는 이렇게 외부에서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뭔가 막 스티커를 주고 좋아하는 간식을 주고 핸드폰을 보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아이가 하고 있는 공부 그 자체, 아니면 뭐 정리정돈 그 자체, 먹는 거 그 자체가 즐겁고 뿌듯해서 아이를 움직이게 하는 것들이에요. 가장 바람직한 동기가죠. 그런데 아이들마다 나 공부해야겠다, 나 진짜 정리정돈 잘해야겠다와 같이 아이의 마음을 동하게 하고 실행하게 하는 동기의 지점이 다 달라요. 어떤 아이들은 맛있는 사탕이나 놀이 같은 이런 1차 수준의 동기에서 매력을 느끼고, 또 어떤 아이들은 공부하면 간식 줄게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게 유치하다고 생각을 하고 별 관심을 갖지 않기도 해요. 그래서 내 아이한테 맞는 동기 수준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자, 우리 아이한테 맞는 동기 수준을 찾기 위해서 중요한 연구 하나만 공부하고 갈게요. 자, 여기 새가 있어요. 그리고 이 새가 버튼을 누르면 10초 후에 모이가 나오겠어요. 우리 새는 이 모이를 먹기 위해서 이 버튼을 누르도록 매일 1시간씩 연습을 시켰어요. 근데 40일 동안 전혀 성공을 하대요. 자, 그래서 이 연구자가 먹이가 나오는 시간 간격을 10초에서 1초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그 40일 동안 학습하지 못했던 버튼을 누르면 먹이가 나온다는 사실을 딱 20분 만에 학습을 해버린 거예요. 보상이 빨리 이루어질수록 학습 효과가 커지는 거예요. 이것을 학습 심리학에서는 근접성의 원리라고 불러요. 우리 아이들의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처음 해보는 것을 학습한다거나 아니면 하기 싫어하는 것을 반복해야 할 때 그 피드백이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 아이는 특정 행동을 자발적으로 학습할 동기가 커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에게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공부하기 정말 싫어하고 죽어도 안 듣는 아이일수록 빠르게 지금 이 행동이 너에게 얼마나 매력적인 유익을 주는지 알려주는 게 사실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이 3가지 차원의 강화물들 중에 가장 빠르게 그 유익을 가르쳐줄 수 있는 거는 바로 첫 번째고요. 물론 나 공부했더니 엄마가 스마트폰 주네, 나 정리했더니 엄마가 나 선물 주네, 뭐 이런 보상이 올바른 행동을 만드는 메인 동기가 되면 안 되기는 해요. 하지만 올바른 행동을 힘들지 않게 시작하기에는 효과적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나중에 천천히 2차 3차 동기로 업그레이드 해나가는 전략을 사용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만났던 친구 중에 공부하는 걸 진짜 거부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책상 앞에 한번 앉히려고 하면 하면서 엄청 짜증을 낸다고 해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상담 중에 너 수학 문제 딱 5개만 풀면 공부 시간 끝내고 너랑 신나게 놀아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공부하기 싫은데 그 친구가 보기에는 제가 내준 5문제가 정말 기본 연산이에요. 별거 없거든요. 후다닥 풀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정말 아이가 놀자는 대로 제가 신나게 놀아줬어요. 아이 입장에서는 공부는 싫은데 쉬운 거 조금 하니까 되게 많이 놀 수 있어. 꿀인 거죠. 다음에 왔을 때도 똑같이 반복했어요. 여기는 5문제 풀면 그다음부터 네가
네가 놀자는 대로 신나게 놀게. 이전보다 더 흔쾌히 시작을 해버리더라고요. 이렇게 놀이라는 1차 동기 도구로 아이의 공부가 시작하는 거를 이렇게 수월하게 만들어 놨으면 그 다음에 2차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만날 때는 스티커 2장을 보여주면서 네가 다 5문제 풀 때마다 스티커를 1장씩 줄 건데 스티커 2장 받으면 그때부터 네가 놀자고 하는 대로 내가 마음껏 놀아게. 아이 입장에서 물론 1차보다는 힘들죠. 근데 공부를 시작하는 게 이젠 어렵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큰 저항 없이 스티커 2개 받고 신나게 놀다 갔어요. 부모님께서 패턴을 집에서 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해서 여러 번 반복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는 저녁 8시에는 수학 문제 10개 풀고 자유시간이라는 습관과 패턴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잘 진행되고 있을 때쯤에 이제 3차로 넘어가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프를 하나 줬고요. 매일매일 아이가 맞은 개수들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뭐 그냥 밍숭맹숭 이제 아이가 그냥 하라고 하니까 틀린 개수 맞은 개수 이제 확인을 하긴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 그래프에도 데이터라는 게 쌓이다 보니까 전날보다 그래프가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를 의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슬슬 뭐 스티커나 놀이 같은 1, 2차 동기에는 이제 관심이 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전날보다 문제를 더 많이 맞아서 신나고 뭐 더 틀려서 약오른 이런 감정이 중요해졌냐. 내적 동기가 활성화되기 시작을 한 거죠. 사실 여러분은 어떻게 스스로 공부하는지 그 방법이 궁금해서 이 컨텐츠를 보셨겠지만 저는 학습을 예로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동기 매칭에 대해서 알려드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말 하기 싫어하는 아이를 스스로 움직이는 아이로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위의 로드맵이 어디에서든 다 적용된다. 올바른 습관을 만드는 거든 건강한 위생 상태를 만드는 거든 그 모든 어디에든요. 그러니까 잘 숙지해서 사랑하는 우리 아이에게 가장 좋은 가치 이전에 자신에게 맞는 가치를 전해줄 수 있는 힙한 육아를 하세요.